새벽 5시 캘리포니아 소도시 오클랜드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2층 끝방, 이복래 할머니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78세의 복래는 어김없이 이 시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뭘 끓일까? 복래는 냉장고 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담근 김치와 냉동실에 얼려둔 된장이 보였습니다. 복래는 김치를 꺼내며 코끝으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발효가 잘 된 김치에서 나는 시큼하면서도 깊은 향이 코를 스쳤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김치찌개나 끓여볼까? 복래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이철수와 함께 미국 땅을 밟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래의 하루는 항상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영어가 난무하지만 이 작은 부엌만큼은 여전히 한국이었습니다. 김치를 송송 썰어 넣고 돼지고기를 볶기 시작하자 아파트 전체에 김치찌개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래는 이 냄새를 맡으며 고향 부산의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새벽마다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죠. 그때는 이 냄새가 당연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그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복래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기도처로 갔습니다. 낡은 한글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 아빠가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길 바랍니다. 복래의 기도 소리는 김치찌개 끓는 소리와 어우러져 아파트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던 복래의 귀에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지만 화난 목소리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복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똑똑똑.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래는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백인 여성이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로 가득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복래는 서툰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복래의 인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냄새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고요. 매일 아침마다 이 역겨운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여성은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복래는 여성의 빠른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스멜이라는 단어와 화난 표정으로 대충 무슨 말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 쏘리, 죄송합니다. 복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냄새라고요. 냄새, 이 발효된 양배추 냄새. 여성은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복래는 당황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그렇게 불쾌한 것일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아파트 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히스패닉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복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세스 리,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음식 냄새 때문에. 관리인은 복래를 아는 듯 말했습니다. 복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아침 식사. 복래는 변명하려 했지만 관리인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민원이 들어오면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어요. 복래는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아왔지만 김치찌개 냄새가 문제라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혼자 사는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래층 여성과 관리인이 돌아간 후 복래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제는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닌가. 내가 살아온 냄새가 왜 죄가 되나. 복례는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김치찌개 대신 토스트를 구워 먹었고, 점심때도 냄새가 나지 않는 샐러드나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저녁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영어와 씨름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려면 따뜻한 국물이 필요했으니까요. 복례는 창문을 모두 열고 환풍기를 틀어놓은 채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약한 불에서 끓여서 냄새가 덜 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똑똑똑. 이틀 후 저녁, 또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층 여성뿐만 아니라 옆집 젊은 남성까지 함께 왔습니다. 또 이 냄새예요. 창문을 열어놔도 복도 전체가 이상해요. 아래층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옆집 남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놀러와도 이 냄새 때문에 금방 돌아가요. 복례는 그들의 영어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례의 음식 냄새를 혐오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복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런 음식을 하지 마세요. 아래층 여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복례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면서 세탁소 일로 손이 거칠어지고 영어가 서툴러 무시당한 적은 있어도 자신의 음식 냄새로 이런 모욕을 당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례는 같은 층에 사는 한국인 박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복례보다 먼저 이민 온 선배였습니다. 복례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박씨 아주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복례는 어제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였습니다. 혹시 아래층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 안 들으셨어요? 우리 음식 냄새 때문에. 복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복례 씨, 솔직히 말하면 저도 요즘 집에서 김치찌개 잘 안 끓여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그런 냄새가 문제가 되니까요. 그럼 뭘 드시는데요? 그냥 간단한 것들로요. 스파게티나 치킨 같은 거. 김치 먹고 싶으면 한국 마트에서 사 먹고요. 복례는 실망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요. 일주일 후 복례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 갱신 면담을 위해 나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매니저는 복례를 보자마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세스 리,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약 갱신이 어렵다고요? 음식 냄새로 인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세입자들의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드릴게요. 복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살아온 이 나라에서 김치찌개 냄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 게시판에 눈에 띄는 포스터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 전국 이민자 요리대회 고향의 맛으로 미국을 감동시키세요.
우승자에게는 상금 5만 달러와 요리책 출간 기회를 드립니다. 복내는 포스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김치찌개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내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쓴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든 복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내야, 당신 김치찌개는 이민 온 날부터 내 고향이었다. 이 냄새만 맡으면 부산 어머니 생각이 난다. 고맙다. 복내는 그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에게는 고향의 향기였던 것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냄새가 되었을까요? 복내는 다시 그 포스터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복내는 남편의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0년 전 이민 온 첫날 남편은 복내가 끓인 김치찌개를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맛이면 미국에서도 살 수 있겠다고 했던 남편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내는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젊은 히스패닉 여성이 복내를 반겼습니다. 요리대회 참가 신청하러 왔습니다. 복내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오, 정말요? 어떤 요리로 참가하실 건가요? 김치찌개. 한국 전통 음식입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멋지네요.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복내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그리고 참가 요리명까지. 30년 만에 이렇게 공식적인 서류에 자신의 요리를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선은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로즈힐 고등학교 실습 주방에서 열립니다. 재료는 직접 준비해서 오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내는 냉장고 안에 김치를 살펴봤습니다. 발효가 적당히 진행된 김치가 있었지만 대회에 나갈 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복내는 한국 마트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뭘 사러 오셨어요? 마트 사장인 김씨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묵은지 좀 보여주세요. 가장 맛있는 걸로요. 김씨 아저씨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직접 담근 지 2달 된 묵은지예요. 복내는 김치를 조금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되겠네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김씨 아저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요리 대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김치찌개로요. 어머,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선 당일 복내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묵은지와 돼지고기, 두부, 파, 마늘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로즈힐 고등학교 실습 주방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참가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멕시코계 할머니는 타코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탈리아계 중년 남성은 파스타 재료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중국계 젊은 여성은 딤섬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갑자기 위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가자 여러분. 심사위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대회를 주최하는 마이클 로드리게스입니다. 오늘 예선을 통과한 분들은 다음 달 로스앤젤레스 본선에 참가하게 됩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복내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탈리아계로 보이는 유명한 셰프였습니다. 그는 각 참가자의 재료를 둘러보며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복내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였습니다. 묵은지를 송송 썰어 기름에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주방 전체에 김치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계 셰프가 코를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뭔가 발효된 양배추 냄새가 나네요.
복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김치입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에요. 아, 그렇군요. 계속하세요. 복례는 돼지고기를 넣고 볶았습니다. 고기에서 기름이 나오자 묵은지와 함께 볶아 깊은 맛을 냈습니다. 그 다음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요리하던 멕시코계 할머니가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그 냄새, 우리 할머니의 정원 같아요. 뭔가 깊고 진한 냄새네요. 복례는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건 우리 가족의 맛입니다. 중국계 젊은 여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효 음식 특유의 깊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김치찌개가 끓어오르자 복례는 두부를 넣고 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을 맞추며 완성했습니다. 시간 끝. 심사위원장이 소리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참가자의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의 차례가 되자 이탈리아계 셰프는 여전히 약간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나의 시간이고 나의 고향입니다. 복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셰프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이건 정말 복합적인 맛이네요. 신맛, 매운맛, 감칠맛이 모두 어우러져 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프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에요. 1시간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선 통과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미세스 이복례, 김치찌개. 복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멕시코계 할머니는 복례를 꼭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본선에서 뵙겠습니다. 중국계 여성도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치찌개 냄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처지였던 자신이 요리대회에서 인정받다니요. 남편의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철수 아빠, 우리 김치찌개가 통과했어요. 예선 통과 소식이 지역 한국인 커뮤니티에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마트 사장 김씨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다른 손님들에게 이야기했고 곧 동네 한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요리 대회에서 상 탔다면서요? 박씨 아주머니가 복례를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예선만 통과한 거예요. 본선은 다음 달이에요. 복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저는 감히 그런 생각도 못 해봤는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후 복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젊은 남성이 본선 진출자 명단을 인터넷에서 보고 지역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복례를 찾아왔습니다. 복례 씨,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복례의 예선 당시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로 심사위원 코를 마비시켜 우승한 할머니. 정말 미국 음식 문화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냄새로 승부하는 게 요리인가? 댓글들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그 할머니 맞네. 매일 아침 그 냄새 때문에 고생하는데. 발효 음식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냄새 역겨움. 미국에서 살면서 왜 저런 음식을 고집하는지 이해 안 됨. 복례는 글을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조롱거리가 되다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인터넷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박씨 아주머니가 위로했지만 복례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은 후였습니다. 며칠 후 복례는 본선 준비를 위해 연습하려고 커뮤니티 센터 주방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이용자들이 냄새 때문에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는 응원하지만 센터 입장에서는 복례는 실망했습니다. 연습할 곳마저 없다니요. 집에서 연습하자니 또 민원이 들어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례는 본선에서 만날 다른 참가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예선에서 함께했던 중국계 여성 리웨이였습니다. 그런데 리웨이의 반응은 예선 때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례 씨. 리웨이는 냉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선 준비는 잘 돼가세요?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게. 복례는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 요리는 향기보다는 향수에 기대는 거죠. 요리 대회는 기술과 맛으로 겨루는 건데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리웨이의 말은 복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계 이민자인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본선은 예선과 다를 거예요. 전국에서 온 정말 실력 있는 요리사들이 모일 테니까요. 리웨이와 헤어진 후 복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김치찌개로 본선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사람들 말대로 냄새에 의존한 감정적인 어필일 뿐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례는 자주 가던 마트에 들렀습니다. 계산할 때 히스패닉계 직원이 복례를 알아봤습니다. 당신 그때 요리대회 나간 분이죠? 아, 네. 어떻게 아세요? 인터넷 뉴스에서 봤어요. 그때 시식회에서 당신 요리 맛봤던 기억이 나네요. 복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안 좋은 말을 할까 봐서였습니다.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전 어머니가 멕시코에서 오셨는데 당신 김치찌개 맛보고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뭔가 고향의 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복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꼭 본선 가세요. 저희 같은 이민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복례는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례는 남편의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 김치찌개는 이민 온 날부터 내 고향이었다. 복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김치찌개에는 30년간 이 땅에서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본선은 전국 방송까지 되는 큰 무대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김치찌개가 그 큰 무대에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철수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본선 날이 다가올수록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리웨이의 말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이 대회는 복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복례는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에서 미리 담근 묵은지와 남편이 생전에 아껴 쓰던 도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 가져온 그 도마는 복례에게 행운의 부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복례 할머니, 버스에서 내리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선에서 만났던 멕시코계 할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오늘 본선이네요. 네,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런데 할머니,
인터넷에서 안 좋은 글들 보셨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요. 마리아의 따뜻한 격려에 복내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하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최신식 조리 시설이 갖춰져 있고 관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방송 카메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복내는 넋을 잃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대기실로 모여주세요. 스태프가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복내는 다른 참가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유명 요리학교 출신이라는 젊은 셰프,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는 중년 남성, 요리책을 낸 적이 있다는 여성 등 모두 전문가들처럼 보였습니다. 저기 김치찌개 할머니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부터 본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2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각자의 고향 음식으로 경쟁합니다. 무대에 오른 복내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카메라가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하세요. 복내는 떨리는 손으로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무대 조명 아래서 김치의 빨간 색깔이 더욱 진하게 보였습니다. 옆에서 요리하던 젊은 셰프가 고개를 돌려 복내의 재료를 보더니 코를 살짝 찌푸렸습니다. 복내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김치를 썰려는데 평소보다 훨씬 어색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해온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기름을 두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펑! 갑작스럽게 큰 소리와 함께 복내의 조리대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 복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리대의 전기시설에 이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잠시 요리를 중단해 주세요. 스태프들이 달려와 불을 껐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뭔가 불길한데 김치 냄새 때문에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니야? 이런 소리들이 복내의 귀에 들렸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유명한 백인 셰프가 불쾌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쾌한 냄새에 불까지. 쇼를 하러 온 건가? 복내는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기술진이 점검 중이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진행자가 안내했습니다. 복내는 구석진 곳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카메라가 자신을 쫓아와 클로즈업을 찍고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가야 하나? 이건 욕심이었을까? 복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살아왔지만 결국 자신은 이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마리아가 다가와 복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기계 고장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복내는 마리아의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냄새로 승부하는 게 요리인가? 미국 음식 문화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진행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복내 씨, 새로운 조리대에서 다시 시작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복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복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남편의 도마를 꺼내며 그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당신 김치찌개는 이민 온 날부터 내 고향이었다. 복내는 고개를 들어 관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철수 아빠, 힘을 주세요. 복례는 새로운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복례는 진행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방을 열어 재료를 꺼내는데 가장 아래쪽에서 작은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딱 한 봉지 남은 묵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담가서 냉동실에 보관해둔 김치였습니다. 이건 정말 마지막이구나. 복례는 그 김치를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정성스럽게 담가준 김치. 복례는 그동안 아껴두고 있었는데 오늘이 그것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뭔가 특별한 재료가 있으신 것 같네요. 카메라 감독이 가까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건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담가준 김치입니다.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객들 사이에서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가 복례의 손과 김치를 번갈아 비췄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김치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 냉동 보관되어 있던 김치지만 남편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김치 한 포기 한 포기가 정성스럽게 절여져 있었고 양념도 깔끔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소 집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화려한 기교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3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해온 그 방식대로 천천히 했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기름에 볶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무대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다음 남편이 담가준 김치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전체에 김치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복례는 당당했습니다. 이 냄새는 제가 3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아온 증거입니다. 복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냄새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김치와 고기를 충분히 볶은 후 복례는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육수가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복례는 그 시간 동안 관객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30년 전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때 남편은 세탁소에서 일하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랐지만 저희에게는 이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복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 찌개를 끓이면서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냄새는 우리 가족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육수가 충분히 우러나자 복례는 두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나둘 복례의 조리대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던 백인 셰프도 가까이 와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프가 아니야. 그가 동료 심사위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이야기예요. 다른 심사위원이 답했습니다. 복례는 간을 맞춰가며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완성! 복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복례의 김치찌개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망설였던 백인 셰프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이건 정말 복잡한 맛이에요. 그가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신맛, 매운맛, 감칠맛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리고 뭔가 깊은 맛이 있어요. 다른 심사위원이 덧붙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것 같은. 복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말했던 고향의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 이 요리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김치찌개는 냄새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살아온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관객들 중 몇 명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람은 밥 냄새로 마음을 기억합니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복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경기장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복례를 바라보며 숙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메라는 복례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담으며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방울까지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의 최종 심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행자가 안내했습니다. 복례는 조리대를 정리하며 다른 참가자들의 요리를 둘러봤습니다. 프랑스 요리 전문가는 정교한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를 만들었고, 이탈리아 셰프는 수제 파스타를 완성했습니다. 멕시코계 마리아는 색깔 고운 타코를 예쁘게 플레이팅했고, 중국계 리웨이는 정성스럽게 만든 딤섬을 찜통에서 꺼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요리가 전문가답게 완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복례는 자신의 소박한 김치찌개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정교한 기술도 없는 평범한 찌개였습니다. 할머니, 긴장되시죠? 마리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많이 떨려요. 다른 분들 요리를 보니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요리에서 느낀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게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심사위원들은 각 요리를 다시 한 번씩 맛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토론했습니다. 복례는 그들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드디어 심사위원장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관객들의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정말 훌륭한 요리들이었습니다. 각자의 문화와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가한 것은 단순히 맛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요리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힘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참가자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복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3위는 정교한 기술력으로 완벽한 파스타를 선보인 마르코 씨입니다. 이탈리아 셰프가 무대 앞으로 나가며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위는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훌륭하게 조화시킨 리웨이 씨입니다. 리웨이가 놀란 표정으로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복례는 그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1위만 남았습니다. 복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이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김치찌개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린 이복례 씨입니다. 복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복래 씨, 복래 씨, 진행자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승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복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자신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치찌개 냄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처지였는데 관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냄새가 죄라면 전 그 죄를 지고 평생 살아도 좋습니다. 복래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는 제가 이 나라에서 살아온 30년의 증거이고 저희 가족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브라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냄새를 이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때 관객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며 박수를 쳤습니다. 곧 관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복래는 눈물을 흘리며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면서 이런 박수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복래 씨의 김치찌개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예술작품이었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움직인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트로피와 상금을 받은 복래는 다시 한번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철수 아빠, 우리 해냈어요. 우리 김치찌개가 인정받았어요.